여러분 이 화물연대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화물연대 파워뿐만 아니라 지금 30년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측면에서 좀 봅시다. 여러분 요새 그 배달 받을 때요, 배달 오토바이로 오죠. 그렇죠. 오토바이 같은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1톤 탑차로 옵니다. 뭐 마켓컬리 쿠팡 이런 건, 그렇죠. 뭐 SS 쓱배송 이런 거는 1톤 탑차로 오는데, 유통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소분입니다. 소분. 큰 덩어리에서 작게 갈라서 결국 소비자까지, 이렇게 화물 유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분의 과정이에요. 컨테이너선 20톤 차, 뭐 그 다음에 5톤 차, 1톤 차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물류창고 들어왔다가 크게 들어왔다가 거기서 갈라지고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화물 유통이라는 건 소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나 엄마 따라가서 시장 가가지고 쫄래쫄래 가면 엄마가 사탕 하나 물려준 다음에 이거 들어! 그래서 그거 사탕 하나 빨고 그 장바구니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나만 있나? 나는 우리 엄마가 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응?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나도 그런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더 앞 세대는 더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바구니 이렇게, 아이고 그 고무로 돼 있었던 거 아직도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 거기 하나 가득, 그리고 비닐봉지 해가지고 손가락 끊어져라 이렇게 들고 오던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있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우리가 직접 차를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이카 시대, 여러분 마이카 시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카 시대 그러면 웃긴 얘긴데, 그 마이카 1980년대 후반부터 마이카 열풍이 붑니다. 일명 민주화와 함께 그 가처분 소득이 확 늘고 그러면서 일명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데, 그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나라에는요 그 차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그렇게 정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가 돼서야, 2000년대가 돼서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 몰고 가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2000년대가 돼서야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장보러 다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그 행태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우리가 안 가게 되는 가장 이유가 뭐예요? 냉방한데 난방한데 장바구니 들어야 돼. 여러분 카트하고 자동차가 주는 편의성, 이거를 상상을 할 수 있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 지금은 택배로 받아보는 시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변합니다. 삶의 양식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을 해요. 경영 혁신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요즘 애들은 지가 스스로 자기 입는 옷을 고릅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이거 입어하고 던져주면, 응? 쌍방울 반스 메리아스 그냥 하얀색 그거 그냥 다 입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면 고추 이렇게 해서 오줌 넣을 때 이렇게 있는,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삼각 반스에 그 구멍이 있었어. 이렇게 들추면 고추 나오는 구멍 있는 그 흰색 쌍방울 반스, 그런 거 그냥 엄마가 던져주면 입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요즘 애들은 메이커 찾고 캘빈 클라인 찾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양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거, 그러니까 그가 맨 처음 우리가 그때 제임스 딘, 뭐 주병진 씨가 제임스 딘 만들고 할 때도 뭐 반스에 색깔이 있어? 그래서 칼라 반스라고 우리가 쇼킹을 먹었었어. 반스가 빨개? 뭐지? 그 제임스 딘이라는 걸 지금 뭐 이게 지금 다 연식이 돼야지 다 하는 건데, 이 지금 화물연대와 관련돼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 다 해야 이 화물연대가 이해가 된다고. 자, 여러분 반스도 색깔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트렁크 반스를 입냐 삼각 반스를 입냐를 따서 아저씨와 청년을 구분하는 거에서 그런 것도 유행까지 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삼각 반스 입으세요, 트렁크 입으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트렁크도 헐렁한 거에서 꽉 쪼이는 것까지 별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하러 가서 그냥 물건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식료품,
의류, 영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명 쇼핑몰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죠. 쇼핑몰. 백화점을 넘어서 쇼핑몰이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그냥 비싼 것만 사가는데 이런 데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쇼핑몰 이렇게 해서 이제 백화점과 다른 그 아울렛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도 생겼고요. 쇼핑몰 보면 여러분 노브랜드부터 명품까지요. 그러니까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진짜 이렇게 스펙트럼이, 제품의 스펙트럼이 엄청나죠. 속된 말로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나 우리 아버지나 쌍방울 입는 건 똑같았었다고. 80년대 90년대엔. 이병철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병철 회장님하고 다 그거였잖아요. 쌍방울 반스 입었어. 뭐 달라? 트라이도 나중에 BYC 트라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태원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와 나 선거하고 왔는데 내 앞에 이병철 회장이 투표했다 막 그래서 그때 이제 이병철이 누군데 저렇게 호들갑이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무튼 나 무슨 얘기 하나.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의 이 스펙트럼도 되게 넓어지고 선택을요. 빤스 하나도 엄청나게 선택을 해서 사죠. 뭐 그것뿐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과일 알아야 우리가 딸기가 좋아, 사과가 좋아, 참외가 좋아, 수박이 좋아 이 정도만 알았지. 우리가 무슨 아보카도를 알았나? 응? 바나나 그거 뭐예요? 소풍에 바나나만 가져가도 야 감지덕지였지. 아보카도, 키위, 응? 블루베리, 뭐 거화, 뭐 이제 향로버섯, 트러플이라고 부르나요? 뭐 향로버섯까지 우리가 쇼핑을 하잖아. 야, 응?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스펙타클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 먹을 게 옛날에 뭐 야채칸 가도 콩나물 팍팍 무청량 이 시절에 여러분 뭔 얘기하는 거야. 콩나물에다가 뭐 야채라고 해봐야 몇 개야. 요새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올리브부터 시작을, 올리브가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왔지? 식용유는 그냥 해표 식용유 콩기름이었지. 무슨 우리가 식용유를 고를 때 올리브유를 골라야 되나 해바라시유를 골라야 되나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화물연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와 관련돼서 우리의 이 질서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초엽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어. 김영삼 대통령이 사고를 친 게 뭐냐면 자유와 개방 뭐 이런 거를 무턱대고 했단 말이야. 무턱대고.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초엽에 혼란이 나오고 그 혼란을 수습하는 것에서 중엽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금 시대에 적응 못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게 지금 이 화물연대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연대만 잘못했다, 그렇게 개인적인 사람들이 지금 뭐 투쟁을 이상하게 한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얘기고, 이 구조적 문제를 좀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응? 와, 나무나 자몽, 야, 그 시절에 부잣집이었다, 야. 네. KFC 먹고 부자들, 그쵸, 여러분.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맥도날드에 롯데리아였나? 맥도날드에 팥빙수가 생겼는데, 팥빙수 유리그릇을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그 전에는 그냥 다 플라스틱 이렇게 버리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팥빙수 그릇을 어떡하지? 그때 그 팥빙수를 처음 먹고 혼란이 왔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그래서 거기 캐시어 갈 때 여기 저기 위에다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저기다 올려놓으면서요. 그래서 올려놓고 얼굴 빨개 가지고 응? 왠지 그건 유리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 네? 그랬단 얘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김영사 정부 초기에 화물 있잖아요. 이거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넘쳐났다고. 그때 이제 IMF식이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투자. 그래서 화물차가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화물차 운임이 똥값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화물차 운임 자체가 그렇게 운임 자체가 똥값이 됐다기보단 뭐냐면 한 달 30, 일할 때 그냥 휴일 빼놓고라도 하루에, 한 달에 20일 이상, 24일, 25일 정도를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일이 없는 거지. 화물차는 많고, 화물 대비 화물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화물차로 이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면 공급 통제가 들어가죠. 공급 통제가 이제 계속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들어서 화물차 번호판의 숫자를 통제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되죠. 그러고 이제 번호판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선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되면서 화물차 이제 보험 관련돼서도 이제 공제조합 같은 거 생기고 그러는데, 이 공제조합도 되게 웃기더만. 여러분, 공제조합이 얼마나 웃기냐면, 일단은 거기에 취직을, 거기가 여러분 월급이 되게 세. 일단 화물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가 여러분, 월급이 되게 센데, 거기 취직하려면 거기에 자녀들, 뭐, 일가 친척, 아니면 뭐 정치인 선이나, 아니 그런 틈 속에서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유공자 장애인 이런 티오는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 나면 연줄 없으면 취직 못하는 직장이야. 거기서 보고 또 무슨 보니까 높은 정치인들 뭐 연출돼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그런가? 아무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야 니네는 특집 뭐 공채를 안 뽑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검색하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 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 이분들이 완전히 길드야 길드. 응? 길드예요 길드. 그런데 이제 여긴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은행 같은 게 은행이 좋은 직장이다라는 생각은 다 하는데 화물공제조합 그러면 에이 그냥 그거 아파트 저기 관리소 비슷한 거 아니야 내지는 거기가 뭐 월급 많이 받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졸 초봉이 지금 뭐 거의 5천선 뭐 4,500을 돌파하고 4,600, 4,700 막 5,000을 바라봐 초봉이에요 여러분. 초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몇 년만 한 5년 차가 연봉이 6,000이 넘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25살에 취입하면 30대 초엽에 연봉 6,000 받는 회사야. 졸라 좋은 회사야. 네,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거기 지금 광주에 뭐 광주 무식이 뭐 시장 되신 분도 뭐 여기 연줄 아이고 이러면 또 나 고소 들어온다. 아무튼 민주당 쪽 사람도 여기 연줄로서 사람 받고 그랬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신규 발행을 안 하고 번호판을 가지고 거기서 그거로 그 개수고 가지고 투표권이 되니까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제조합 만들고 뭐 하면서 완전히 정치권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길드가 되는 거야. 대대손손. 지부장은 내가 내 새끼한테 물려준다. 이런 시기까지 벌어지는 이런, 와. 대한민국의 이 계급화, 이 금수저화. 아, 진짜 문제예요. 이게 민주화라고 해서 사적장치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민주화를 했더니 여기저기 내 새끼 챙기기, 내 식구 챙기기, 뭐 이런 식이야. 강기정? 그런가? 모르지 난. 아무튼 여기서 우리의 교통부 장관 했던 뭐 김현미 장관도 여기에 투명하려나? 아무튼 뭐 물음표. 자, 뭐 이거는 뭐 털면 나오는 걸 거고. 여기서 제가요 그런 거요. 이게 얘기했지만 이게 월마트, 까르푸 이런 거 들어왔었다가 한국형 이마트가 석권했죠. 다 월마트하고 까르푸 다 나갔죠. 강남에 월마트 들어왔다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는데 그 창고형 매장들이 우리나라에선 개털렸어요. 인테리어가 돼 있고 지금 여기 쇼핑하는 느낌도 주고 문화생활하고 나의 격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거를 한국적 니즈를 맞춘 이마트가 월마트 까르푸 다 이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래시장이 붕괴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옛날엔 슈퍼마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슈퍼마켓이 여러분 거의
사라졌죠. 슈퍼마켓이 거의 사라지고 슈퍼마켓 이마트가 아니더라도 마트 나름 큰 대형 마트가 집 앞까지 오고 그 대형 마트들의 특징이 뭐죠? 옛날 슈퍼마켓 때도 그랬지만 배달해 주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세계화 이후로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니까 양적으로도 사물차가 숫자가 폭증하는데 우리가 양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종류도 정말 디테일하게 다양해졌다고요. 옛날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펜 하면요. 지금 이거 전 애플 펜을 들고 있지만 펜 하면 그냥 모나미 볼펜 하나였는데 요새 여러분 볼펜 봐봐. 볼펜 종류가 한두 가지야?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모나미 플러스 펜 같은 것도 쓰지만 지브라 0.5mm가 최고래느니 0.7mm 뭐 0.3mm 아 내 그립감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옆에 고무 붙은 거 아닌 거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그 하나하나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게 많아졌는데 문구 코너에서 자 하나를 살라고 해도 옛날에 그냥 자 하면 자 플라스틱 자 딱 하나인데 지금 자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여러분. 생산자도 다양하고 그걸 다 주합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것까지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엄청나게 양도 많아지고 복잡해진 거죠. 복잡해진 겁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톤 탑차가 수요량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톤 탑차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하나에서 뭉텅구리로 그냥 볼펜을 하나를 만들어도 15톤 차로 그냥 나가 이러는 거였다면 이제는 1톤 탑차로 빨리 하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옛날 대비 작은 차가 자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량의 번호판 숫자가 그러니까 화물차 필요한 화물차의 번호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거를 통제를 해. 이거를 통제를 하죠. 그리고요 수출입 물량 있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양 수입을 해오는 양이 이 물리적 양 자체가 액수 기준 말고 그 톤수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호판이 통제가 되네? 야, 이러면 이거 완전히 이제 녹아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물들이 유통이 될 때 공개 입찰 방식으로 유통이 되면 정말 좋은데 이게 공개 입찰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이 화물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영업력이지, 영업력. 이 영업력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자, 저번에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영업을 내가 100개를 영업을 했어. 근데 100개 영업은 100개를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배송은 100개를 못해. 내가 30개 배송을 할 수 있는데 영업은 100개를 할 수 있어. 그럼 100개를 따와. 그 다음에 뭐라죠? 내가 영업해온 거야 하고 이걸 턴키로 또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죠. 수수료 받고 또 턴키 내가 30개 70개 너가 처리해. 그러면 알았어요. 70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70개를 해서 처리하겠어? 못하지. 그러면 또 몇 개 처리하고 또 그걸 넘기고 영업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되죠. 그냥 그 화주가 공개 입찰해서 쭉 해서 100개 이렇게 다이렉트 1차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 수수료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새로 이 새끼를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영업력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영업력의 핵심이 보니까 영업력의 핵심이 일단 대기업 간부하고의 연줄이야. 대기업 간부와의 연줄, 그 연줄이 가족이거나 또는 그 대기업 출신들. 그러니까 그 영업력은 전관예우 또는 가족 프리패스 이거로 이제 영업력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결국 친척 우대 또는 정관예우 이거로 이렇게 생기거나요.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면 이게 GVC 가치가 사슬 체계라고 하는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 새로운 게 또 뚫려. 야, 이거 운송할 사람 그러면 야, 새롭게 왔고 내가 옛날엔 그 친인척들이 이렇게 해서 됐어. 이거는 우리가 저 새끼들만 다 먹을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일명 황금 유통망이 생기는 거야. 황금 유통망은 그거는 또 먹기 위해서 대기업 간부만 먹게 해줄 수 없어. 그냥 집단 행동이
탄생을 하죠. 어이, 당신들 물량 우리한테 넘기시오. 안 하면 내가 니들 공장 막겠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 출신의 영향력, 친인척 우대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의 영업력, 친인척 우대 영업력, 또는 노조의 집단 행동도 영업력이더만. 응? 노조의 집단 행동도 영업력을 확보해 주더만. 응? 이게 그래서요. 이게 3대 영업력이야. 제가 봐 이게 종합적으로 그때 전화번호 많이 왔거든요. 전화를 많이 한 나의 결론은 영업력은 3개야. 3대 친인척 영업력, 출신 영업력, 그리고 노조의 집단 행동 영업력이 3대 영업력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3대 영업력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인데, 화물연대의 판도의 본질 중에 하나가 화물 노동자 못 살겠다라는 구호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뭐냐면, 황금 영업망을 우리에게 풀어라 이거더라고. 황금 영업망을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서 뭐냐면, 화물 노동자 어렵다 그러는데 용차들을 자기들이 까. 뭐지? 용차들은 안 힘든가? 그러면서 이 노조에 속하지 않는 용차들을 화물연대가 까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까는 게 그냥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아니었다는 얘기야. 보편적 노동운동을 치장한 조직된 자들의 특수이익 추구 행위. 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와중에서도 이제 번호판 관리를 그냥 계속 업체들이 하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그때 얘기 들었던 캐피탈이 그 신빙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화물시장이 진입장벽이 낮지가 않아. 운전하는 건 여러분, 운전하는 거는 이거 차 구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영업에는 신빙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이 바닥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업 조직에 여러분 접근을 해요? 못하는 거야. 운전하는 것만 쉽지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은 바닥이다. 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화주와 화물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 신빙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냥 아이고 전화 허덕허덕 화물을 확보해야 하는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 그나마 물량이 많을 때는, 물량이 많으면 넘겨와서 계속 하루 한 달에 이렇게 하지만, 물량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부터 물량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열심히 하거나 지역신문 이런 데 올려놓고 막 이렇게 봐야죠. 영업을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캐피탈 얘기가 나왔었는데, 운전 면허증과 몸만 오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 담보대출이잖아요. 일종의 자동차 대출도. 그런데 그분이 직장이 생겼으니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아니 그거 안 받으면 되지. 안 받고 그냥 차 할부 열심히 내고 그 할부 낸 다음에 차 관리 잘해서 그 다음에 알짜로 돈 벌면 되지.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냐 아니냐 그러는데, 이렇게 차 빌려서 차 사서 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처지가라는 게, 일단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하면 급한 불 먼저 끄자라는 그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미래는 봤지. 그러니 지금 그 밝은 미래를 땡겨서 지금 일단 빚을 갚자. 이자도 내고 뭐하고도 해도 일단 두 발 쭉 뻗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겠다. 이런 희망을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 캐피탈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화물차 하시면요, 열심히 하시면 돈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거를 쫙 영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신용대출과 기타 등등 캐피탈을 그냥 왕창 안겨 놓는 거죠. 그러면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화물차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뭐를 추구한다? 황금 라인 영업권, 황금 물량,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물량 안정적이고 그 운임비 안정적인 황금 영업권을 우리가 조직돼서 이건 우리만 할 수 있어 라고 장악하는 게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이더만. 그러니까 어렵고, 화물차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 많아. 어려운 분들 많은데 그 어려운 분들 팔아서 자기들이 알짜를 먹으려고 하는 파업을 하는 거라고.
캐피탈도 문제예요. 그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캐피탈도 당연히 문제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저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골수까지 빼먹는 거죠. 사람의 골수까지. 어려운 세상 물정 어두웠고 어리버리 왔네. 빚 처음에 이렇게 달콤한 말로 낙관적인 미래를 해서 빚을 떠안기고 이자 허덕허덕 내게 하고 쪽쪽 빼먹는다. 야, 이건요 세상이 진짜 정글이에요. 웰컴 투 더 정글. 응? 이런 식인 거죠. 그러고 이제 나 몸빵 시킬 수 있겠다. 너 이거 화물연대에 가입해 볼래? 이렇게 해서 몸빵 시키고 뭐하고 한 사람. 그래, 세상이 이때까지 널 너무 무시했지. 그렇지만 우리와 손을 잡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투쟁을 하면 너의 인생은 달라진단다. 이렇게 몇 명 꼬드겨서 앞에 몸빵 세우고, 응?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뜻대로 돼가고 있어 하는 윗분들도 계시고, 그 맨 꼭대기에 재밌어요. 세상을 사람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주무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면은 우리 석기 형은 세상이 다 존만해 보일까, 그쵸? 이게 여러분 이게 대충 돌아가는 이게 시스템이 이렇다니까. 제가 몇 분 떠들었어요? 이걸 26분을 떠들었네. 아무튼 화물연대를 둘러싼 이 꼬라지가 이런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물류는 세계화 시대가 또 이게 지금 저물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물류가 변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도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화주와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 직거래 라인 좀 만들고 정보를 좀 투명하게 하고 이런 플랫폼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 같은 경우 화물차가 지금 삐리삐리한 화물차에다 맡긴 그렇잖아요. 응? 브레이크도 잘 관리되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화물차, 내 물건이 정확히 갈 수 있는 그 화물차, 운전자도 술 먹고 이러지 않고 안전하게, 응?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 그런 정보를 화주들이 또 얻고 싶어 하잖아요. 화물차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평점, 이런 평점 관리, 이런 것도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주와 운전자 사이에 서로가 원하는 정보들 교환하고,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 떼먹는 거 이런 것 좀 많이 좀 계산하고 오픈된 플랫폼으로 좀 만드는 개선책을 좀 정부가 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무인 시스템이 엄청나게 도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진짜 그 라인이 거의 다 이제 상하차하고 이러는 것도 점점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지금 무인 운전 그것까지 지금 도래가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게 파괴적 혁신이 벌어졌을 때 또 난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식물나라님 감사하고요. 김승옥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